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기세에 이어 주말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많게는 10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돼 피해가 생기진 않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도 침수 취약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m짜리 옹벽에 쌓여있던 돌덩이들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전국을 강타했던 여름 장맛비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올해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지자체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야산에 토사가 흘러내릴 것을 대비해 물길을 내고 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지금 하순간 도로이고 또 아이들 시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특히 폭우라든지 강수량이 많은 것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사전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침수 취약시설인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폭우에 한순간 잠겨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진입을 막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궁평 지하차도, 부산 지하차도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저희들도 갖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낼 수가 있고 원격으로도 내일부터 광주 전남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 3시부터 모레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0에서 1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전남 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은 1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돼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22일 새벽에서 오후, 23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 점차 그치다가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겠으며 오는 27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해 장맛비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되거나 오래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시의 건축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건축자산을 등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제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지어졌는데 1930년 당시 준공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적힌 비석과 일장기함으로 쓰였던 보관함 등 그때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양림동의 일부 건물들 빼놓고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중앙초 강당이 제일 넓었던 실내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실내 집회할 때 거기에서 일장기를 열고 집회했던 문화재는 아니지만 이처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광주에 500여 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이런 건축물을 건축 자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건축자산 등록 건물은 내부 수선 공사비를 최대 3천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입니다. 이곳은 옛날 적십자병원 건물입니다. 5.18 당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헌혈 행렬이 이어지던 곳으로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건물 보존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20년 이를 매입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용 방안조차 없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청소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미 광주시의 관리 대상인 건축물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민간 건축물일 경우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건축물을 건축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도 이후 관련법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하는 것도 모두 소유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에게 건축 자산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런 저희 시의 지원 방법 또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 시가 같이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또 건축물 노후화로 장기적 보존이 어려울 수 있어 영상과 사진, 도면 등을 활용해 기록하는 방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하반기까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모집한 뒤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우수 후보군 30곳을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잡초 제거에 효과적인 우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친환경 벼의 대표 산지인 전남에서는 이 왕우렁이가 오히려 모를 먹어치우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140헥타르의 드넓은 친환경벼 생산지 진도. 평소 같으면 이미 모내기를 마쳤을 시기지만 아직도 농민들이 모를 심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 대신 뿌려놓은 왕우렁이가 오히려 모를 심는 족족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우렁이가 모를 갉아먹은 자리입니다. 농민들이 어린 모를 계속 다시 심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진도의 친환경벼 재배 면적 가운데 20%가량인 400헥타르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 최근 갑자기 우렁이 수가 폭증하며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 됐습니다. 피해가 많죠. 지금 많은데 이거는 이제 몇 번 이제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전무를 해도 또 먹고 하니까. 인근 영암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간척지에 조성된 3,000헥타르의 넓은 논이 우렁이 습격으로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심지어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논까지 수로 등을 통해 넘어와 모를 닥치는 대로 먹고 수천 개의 알까지 남겼습니다. 오히려 느는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물 따라서 유입된가 어쩐가는 모르는데 이런 발생들이 있어서 피해가 너무 많아요.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 파악된 피해 농가 규모만 6개군 1,528헥타르에 달하는 상황. 올겨울 평균 기온이 2.9도로 평년보다 1.9도 상승하면서 겨울철 자연 폐사하던 왕우렁이가 겨울을 견뎌내며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3.3도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 전국 11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확인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변화 중 하나인 겁니다. 이런 피해는 월동한 왕우렁이 성패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어린 칠패일 때는 논에 있는 잡초만으로 먹이가 충분하지만 성패는 더 먹이 능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벼를 가해하기도 합니다. 매년 도내 친환경 농가의 우렁이 구입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40억 원가량. 이번 피해에 진도군과 해남군이 각각 1억 원 이상의 긴급 방제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뿌려놓은 우렁이를 퇴치하기 위해 또다시 수억 원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나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능 시험을 보던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험 감독관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구급대원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한 남성이 버스 안에 쓰러져 있고 시험장 직원이 가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 대형면허 기능시험을 보던 52살 남호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붙이고 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3분 가까이 가슴 압박을 한 끝에 나 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몇 번 확인하고 해. 나 씨가 쓰러진 뒤 119가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8분. 이 시간 동안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며 초기 응급 처치를 한 건 운전면허 시험장 시험 감독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통제실에 있던 시험 감독관 강 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이쪽까지 100여 미터를 달려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요.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나주 소방서는 초기 대응을 잘해 환자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정지 상황 발생했을 때 이제 4분 이내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뇌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요. 신고자분께서 이제 초기 처치도 너무 잘해주셨고 흉부 압박을 바로 적절하게 해주신 덕분에. 광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 기사에 도전한 나 씨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했다는 게 저한테 너무 고마웠고 행운이죠, 행운. 남은 인생 좋게 아름답게 살라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충실히 받았던
운전면허 시험 감독관의 발빠른 초기 대처가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전남의 주요 옥수수 생산지인 여수의 한 작은 농촌 마을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화양면의 한 삼거리가 바쁘게 오가는 차들로 북적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주민들은 옥수수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옥수수가 두 손 가득, 차 안에도 가득합니다. 해마다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찰옥수수는 찰옥수수대로, 그냥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대로 좋아하고. 옥수수가 싱싱하고 당도도 있고 아주 맛있어요. 여수 화양면에 위치한 용주 할머니 장터는 지역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28명의 마을 할머니가 당일 새벽 옥수수를 수확하고 직접 판매합니다. 갓 따온 싱싱한 옥수수는 한 봉지에 10,000원, 매일 완판입니다. 15년 동안 자리를 지킨 할머니 장터는 전국으로 알려져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합, 단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전남의 최대 옥수수 주산지입니다. 따뜻한 기후로 다른 지역보다 한 달가량 먼저 수확이 가능해 가격과 판로 확보에 유리합니다. 여수시는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섬섬여수 옥수수란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상품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옥수수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여수시는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주말 화양면 사무소 앞 낮은 물량장에서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도 마련합니다. 이날 축제장에선 옥수수 직거래 장터와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에 민주당 광주시의원 5명이 출마했습니다. 후보자는 강수훈 의원과 박미정 의원, 박수기 의원과 신수정 의원, 심철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 검증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장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5일 밤 11시 반 광주 MBC TV를 통해 80분가량 생방송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월출동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25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등 2명이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객 8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공룡시대로 탐험을 떠나는 특별전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공룡특별전 다이노 월드에서는 다양한 실물 화석과 움직이는 공룡 모형을 통해 공룡시대로 여행을 온 듯한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공룡 발자국 증강현실 체험과 3D 펜으로 공룡 만들기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비리와 잡음 여파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이어지는 광주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이 재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와 여고 선호도 하락 등으로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명진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명진고는 지난 2022년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실추한 이미지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광주와 나주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 서부권 기사들은 동참하지 않을 걸로 파악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